네, 반갑습니다. 5월 10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뉴스도 사상 최고치죠. 3249포인트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992포인트, 1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섭니다. 자, 일각에서는 강세장의 귀환이냐, 다시 올라가는 것이냐, 이제 더 좋아지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제 희망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래쪽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자,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물려 있었던 대형주들도 다시 올라올 것 아니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금융투자는 근데 왜 많이 샀나? 자, 수급을 살펴보니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매수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금융투자 혼자서 막 내달리거든요. 이 금융투자 입장은 단기적 입장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애들이 지난주 후반, 즉 5월 6일부터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 이유는 또 뭐가 있냐? 니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왜 매수 주체들이 안 나오고 너만 사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어쨌든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오늘은 긍정적인 모습들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좀 잘 올라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전체 좀 분위기 부드러워요. 그리고 계좌도 많이 올라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좌 수익률이 빵빵 터지는데, 맨날 오늘 같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네,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죠. 자, 종합주기소 차트를 보면 2255포인트까지 찍고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고요. 지금 3266. 그래서 3200, 제가 아까 2000이라 했나요? 네, 3255포인트까지 찍었었어요. 이제는 2000이 저 먼 나라 이야기죠. 네. 어쨌건 3200. 그래서 3266포인트가 이제 지난번에 장중에 찍었던 최고가인데 한번 넘기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3300도 한번 가보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자, 과연 이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겠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주가가 약간은 오버한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RSI 지표는 아직 과매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경제적인 이벤트들 좀 살펴보게 되면 주 초반에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주 초반 강세. 근데 주 후반,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경제 지표가 약간 꼬여요. 그러면서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 이제 만기 등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라면 살짝 주춤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강 후약 정도 예상을 좀 해봤는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막히는 자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 상황을 어디만큼 끌고 올라갈 것인가, 즉 화요일, 내일까지는 끌고 올라갈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약간 흥분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지만 대형주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더 상승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RSI 지표는 50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오도록 괜찮아요. 지금 1000포인트 넘어서서 1005, 1010, 요 정도까지 상승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 뭔가 좀 몇 기가 더 많이 쏠리지 않나, 또 코스닥 쪽에 몇 기가 더 쏠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캔들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죠. 모양새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커지게 되면, 네, 부담이 된다는 거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언가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끝자락에 거의 다가올 때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조심해서 벌벌 떨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니까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요.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수급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2,300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오늘 매수가 들어가면서 괜찮았다 볼 수 있겠죠. 연기금은 거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191억 순매수. 이거 산 거야 만 거야 이거. 네, 티도 나지 않는 그런 모양새인데, 문제는 금융투자한테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요. 금융투자가 쫙 치고 올라갔는데 무려 7,800원에 샀단 말이에요. 야, 끝을 보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 계속 사고 있어요. 일별 현황 잠깐 살펴볼게요. 금융투자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5월 4일날도 샀고요. 5월 3일날 하루 파는 거예요. 팔았죠. 그 다음에 5월 4일날 매수, 5월 6일날 1,900억 매수, 5월 7일날 3,000억 순매수, 지금 7,800억. 다 합치게 되면은 무려 1조
하고도, 네, 많죠? 1조 한 2천억, 2,500억, 3천억, 1조 한 3천억쯤 매수한 것 같아요. 요 4일 동안요. 그러면 4일 동안 주가가 얼만큼 올라왔느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요. 자, 3일 동안 지금 주가가 얼만큼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3,120에서 여기까지. 그럼 그 포인트로 친다면은 이게 1.6이고 아래쪽이 마이너스 2니까요. 3.5% 정도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죠. 3.5%요. 네, 지수가 3.5%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레버리지 치면 거의 10% 가까이 올라온 거죠. 자, 이 상황을 봤을 때 레버리지 한번 볼까요? 레버리지를 보게 되면 거의 한 2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더 상승률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서 치면은 그죠? 지금 10%까지는 안 돼도 아래쪽 3.84 뭐 한 8%좀 올라갔네요. 그죠? 8%점. 레버리지로 치면, 레버리지로 신고가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노린 걸 한번 봐야 돼요. 그럼 매매 동향에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얘들이 뭘 샀을까?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안 봐도 거의 비디오겠지만, 얘네들이 노리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단기간에 이렇게 뽑아먹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의심하는 건 좀 그렇지만, 금융투자 애들은 좀 의심해도 괜찮아요. 얘네들이 워낙, 네, 좀 그런 단기성 포지션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근데 쟤네들이 또 팔아치울 때 무섭게 팔아치웁니다. 그래서 주가가 팡 하고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종 변화상 볼게요. 금융투자 얘들 뭘 했나 한번 봅시다. 지수, 네, 대형주, 제조업, 전기전자를 지들만 사들었어요. 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 전기전자에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얘네들이 다 매수를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네,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 뭘 사는지 보면은 얘네들의 의도가 나올 겁니다. 지수예요. 네. 자, 외국인들은 뭘 했을까요? 외국인들 가장 많이 판 건 전기전자예요. 연기금 가장 많이 판 건 전기전자예요. 누가 다 받았죠? 금융투자가. 니들 팔았어? 내가 대신 시장 올려줄게. 걱정 말고 차익 실현해. 이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자,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마음 놓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음모론적인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나쁜 건 없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시장 올라가는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자, 시가총액 비중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쫙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오늘 LG화학만 조금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뭐 삼성전자 여전히 상승세. 네, 그 다음에 현대차도 오늘 강하게 올라섰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죠? 뭐 두 번째 라인도 다 올라갔죠.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코스닥 쪽도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신나게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턴도 강하게 올라갔죠. ST팜 이런 것도 신나게 올라가는 모습들 만들어줬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요, 어떨까요? 대형주들이 일단은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3, 4%씩 뭐 1, 2%씩 올라가 줬더라면 일단 시장이 내려가는 이유는 없었던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중소형주들까지 치고 올라갔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동향 여기서 살펴봐야 되겠죠. 기관적 금융투자 볼게요. 금융투자 뭘 샀다고요? 삼성전자, 레버리지, 코덱스 200, 하이닉스, 현대차 느낌이 빠거죠. 네, 얘네들이 뭘 한 거예요? 지금 이 종목들 사면서 레버리지 같이 들어가면서 뭘 했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수익은 어디서 나죠? 레버리지에서 나옵니다. 자, 요 모양새들을 살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대형주는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면서 레버리지를 갖다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인버스 쪽 다 갖다 팔았고요. 이 모양은 자기들이 만족할 만큼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융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무턱대고 질러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저기에서 그냥 훅 빠져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꼭대기에서 들어가게 되시면은 항상 변화에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런 것도 언제 올라갑니까? 물려서 열받네요. 시장은 신고가라는데. 네. 글쎄요. 한참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네. 하이닉스라든지 뭐 현대차. 아직은요. 지금 올라가는 모습 좀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금융투자가 또 팔기 시작한다라면 지금 사준 애들이 금융투자밖에 없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연기금도 볼게요. 연기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단 말이에요. 네. 외국인은요? 하이닉스, HMM 이런 것도 팔았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사긴 샀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좀 이상하죠? 네.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물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조금 갈라진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동안 해왔었던 부분들 삼각해 본다라면 당연하게도 네, 대형주 쪽의 매도가 지금 더 쏠리고 있는 상태인데 금융투자가 잡아서 올렸다. 그럼 걔네들은 단기적으로 팔고 쳐버리겠다. 수익 났으니까 이제 팔래요.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대형주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올라가니까 냅두셔야 돼요. 올라가는 건 뭐 어떡합니까? 냅두셔야죠. 그죠? 언제쯤 더 뭐 회복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매수를 들어가신다거나 뭐 여기서 이제 주도주가 다시 얘네들이 왕의 귀환이니 뭐 어쩌니 이런 말들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올라가는 거 기다려 보는 것이 맞는 전략일 것 같다 생각되고요. 기존에 하시던 거 있잖아요. 기존에 하시던 거.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게 뭐예요? 그냥 중소형주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 그런 전략이 일단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 휠라홀딩스 오늘 13%대. 장중에 15%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13%대도 무시 못할 만한 상승입니다. 외국인 기관들, 이제 과매수 들어가가지고 조금 애매한 구간까지 들어갔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현대 홈쇼핑 이런 거 7%대. 뭐 난리가 아닙니다. 쭉쭉 치고 나갔는데, 오늘 최고가가 종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HDC 같은 경우도 강세, 건설주죠. 그 다음에 경남 스틸, PJ 메탈 뭐 이런 종목들 말할 것 없이 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금융 섹터들 보시면은 조그만 것 중에서도 이제 우리금융지주 이런 것들 이제 신나게 올라갔죠. 네, 우리금융지주 뭐 KB금융 뭐 등등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요. 한세실업 장난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CJ 그룹주 중에서 지주사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영업무역홀딩스도 5%대 상승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 얘네들은 뭐 이렇게 적은 기업도 아니죠. 작은 기업도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종목들, 중대형주 이런 식으로 포함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 상승세 굉장히 강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원랜드 역시 마찬가지죠. 26,000원까지 빵 차고 넘어가면서 또 흐름들 잘 만들어냈고요. 자, 잘 지키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 중대형주 잘 지키기만 해도 될 것 같고요. 남해화학도 좋아요. 네, 남해화학도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약간 이제 변화를 가지고서 매도를 할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올라갔죠. 네, 그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좀 개기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전략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떨어졌던 대형주들도 일단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올라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주도주는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가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매매의 주체가 금융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쪽 대형주 다 버리라 이거예요. 시가총액 상위권 대형주 다 버리라 이 얘기예요. 그럼 그쪽 시총 상위권 종목도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중대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가지고 놓으면 아마 그쪽에서 주도주가 빵빵 튀어나갈 것이고요.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들보다 훨씬 더 한 2배,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계좌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좌가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수익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그냥 버티고 있다거나 오히려 지금 같은 날에도 손실이 나고 있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뭔가를 바꿔내셔야 됩니다. 아직도 계좌가 손실나고 있다라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사상 최고가예요. 그럼 물린 사람이 없어야 돼. 신고가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나 지금 최고가야. 그러면 계좌가 손실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계좌가 손실나 있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좌 손실나는 부분들 요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저녁 방송에 오세요. 오늘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에 제가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데 어디서 하죠?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저녁 9시 21시에 유튜브에서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요. 계좌에 뭐가 잘못됐는지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잘 안 되시는 분들, 답답하신 분들, 수익 잘 안 나시는 분들 모두 오셔가지고 오늘 방송을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